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자, 음악으로 치료해보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음악 치료가 정말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고요. 네. 음악 치료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네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파보니까 또 굉장히 할 게 많네요. 네, 흥미로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제 좀 궁금한 게 우리 교수님, 우리 김경수 교수님 예. 소개 좀 하시죠. 음악 치료사 김경수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네, 아니 교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더불어 생기는 네, 거예요. 네. 음악 치료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네. 어쩌다가 음악 치료사를 하시게 됐는지. 네. 저는 성악을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그쵸?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네, 초등학교 그 누가 때 누가 뭐 잘 아나? 그런 것도 나가고 그때도 이제 피아노 선생님한테 되게 노래도 이뻤겠다, 같이 그죠? 드레스 하고.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네. 근데 뭐 파트가 어떤 파트? 저는 소프라노. 네. 굉장히 뭐 아주 그냥 꾀꼬리 같은. 그렇죠. 네. 네. 저는 감히 흉내를 인간이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나 뭐 이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거로- 탤런트 박은빈 씨보다 더 이뻤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맞아, 지금. 맞아. 안 네, 돼.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럼요. 박은빈 씨 팬들이 얼마나 아유, 많을 그럼요. 텐데. 큰일 네. 나요. 네. 근데 이걸 노래를 좋아했는데 이제 이 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래를 하는 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 제가. 성악하는 분들이 좀 그런 얘기 그래서 많이 막 하시더라. 꿈꾸면은 딱 무대에 올라갔는데 가사가 하나도 안 외워 제가 안 외워가지고 막 입도 못 네. 그런 꿈 막 꾸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들은 저기 큐시트가 하나도 없는 없다든가 거. 네, 큐를 맞아요. 아무리 소리를 내려고 그러는데도 네. 마이크가 안 나온다든가 이런 꿈을 꾸거든요. 네. 뉴스를 펑크 낸다든가 막 그쵸. 이런 꿈 꾸는데 네. 노래하시는 분들도 그런 그래요. 꿈 꾸는구나. 그 무대를 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성악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교수님이나 청중들은 이상해 소리가 이상해 뭐 음이 안 올라갔어 뭐 이런 이제 이게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게 되게 이제 스트레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오래 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연애를 했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어머머머머머머. 네. 근데 대학에서 다시 만났어요? 대학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같이 데이트를 가면 뭐 옛날에는 그런 레스토랑이나 이런데 클래식 음악 나오는 맞아, 데가 맞아. 들어가다 클래식 음악 나오면 전 바로 나왔어요. 내가 밥 먹으러 가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싶지 음악이 않다. 뭔가가 스트레스가 됐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참에 3학년 때인가 교수님 한 분이 다 어떻게 세계적인 성악가, 음악가가 되겠냐. 그러니까 음악을 활용을 한 다른 영역들도 한번 찾아봐라 하면서 미국에는 음악 치료라는 것도 있고 뭐 예술 경영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더라. 이제 그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려고 했는지 그 순간에 음악 치료라는 용어가 탁 와서 꽂힌 그게 거예요. 참 하려고 그러면 그게 딱 꽂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 치료 저런 거가 하면 참 좋겠다, 재밌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음악 치료라는 게 뭐 정신과에서 환자들 놓고 뭐 음악으로 뭐를 하는 거래. 그분도 왜냐면 잘 모르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연히 이렇게 갖고 있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네, 둘째가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셨네요.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일찍부터 연애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제가 졸업과 동시에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다음에 오. 1년을 더 하셨네. 있다가 그러네. 저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좀 빨랐죠. 왜냐면은 동갑이니까. 동갑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애 둘 낳고 아이가 만 3살 지나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는 유학을 가야 될 것 같아. 애들 둘을 데리고 저 음악 치료라는 거를 해봐야겠어. 네. 와, 용감했다.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들었던 거를 계속 마음에 네, 가지고 네. 있다가 그러니까 또 애들 낳고 내가 뭐를 이제 나의 길을 가면 좋을까 하는데 그 음악 치료가 너무 그때 그러니까 성악을 막 이렇게 붙들고 있지 못할 때구나. 그쵸. 네. 그러면 애들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진짜로? 아니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나라에 처음 음악 치료 이제 대학원이 생긴다고 이제 대학원 생기기 전에 이제 특강 과정이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엄마가 그거 돈 버리는 셈 치고 정말 음악 치료가 뭔지도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하셔서 네.
엄마가 한 학기를 참 수업을 했죠. 현명하셨다. 네, 저희 엄마가. 그래서 한 학기를 들어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음악을 뭔가 내가 막 그 성악처럼 막 보여줘야 되고 뭔가 완벽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즐기고 또 그 과정에서 대상자분들도 같이 즐겁게 치료를 할 수 하면서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제 대학원 국내에서 석사를 들어갔고요. 국내에서 석사 때 시험만 딱 보면 붙는군요. 그때 이제 그 네, 이제 처음 우리나라 대학원이 생겼는데 그 졸업을 하니까 1세대잖아요. 어쨌든 그쵸, 졸업도.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강의 자리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치료사로 일도 하고 하는데 한 1년 반 강의하고 치료하고 하다 보면 한 2년쯤 제 몸이 정말 이렇게 뻥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금까지 약간 그 성악에 눌렸던 뭐 그것도 그런 아니 그런 것도? 거보다 음악 치료 꼴랑 지금 5학기 그때 저희 이제 대학원이 5학기제였는데 5학기 배우고 누굴 치료하고 지금 누굴 가르친다고 너 이렇게 설치고 다니까 제가 갖고 배웠던 그러니까 거를 막 바닥이 다 다 주고 아. 근데 정말 제 몸이 이렇게 뚫리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나는 박사를 하러 가야. 그때 저희 한국에는 박사 과정이 없었거든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해서 좀 컸잖아요. 그쵸. 그래서 큰 애들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 애가 5학년, 작은 애가 2학년 때. 아주 적절할 때 가셨네요. 네. 그렇죠? 모든 게 이렇게 타이밍이 다 그러게. 적절하게 딱딱 맞아 네. 들어가네요. 운명처럼. 네. 근데 어떻게 그 유학 비자도 잘 받으셨어요? 일단은 저희 남편이 이제 교환 교수 안식년 해서 가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 가서 다시 어플라이를 해서 박사 거기 가서. 네, 그래서 학생 비자를 받았죠, 제가. 그리고 기본 학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석사 학위가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거기 가서 미국에서 그렇게 어플라이 해갖고 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음악 치료사 되려면 의지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어, 의지가 제가 있으신 공부하면서 거죠. 맨날 벽에다 머리를 찌면서 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하는데 이제 아이들도 데려갔기 때문에 저 혼자 간 게 그렇지. 아니고 네, 그렇기는 하는데. 근데 아이 키우는 문제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빨리 수업하고 와서 또 애들 픽업하고 또 네. 근데 아빠가 또 많이 도와주셨겠네요. 이제 저희 남편도 같이 한 2년 있었고 예. 나머지 2년은 저하고 아이들만 있었고 남편은 이제 안식년 네, 끝나고 이제 돌아갔고 들어왔고 네.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시고. 네, 네. 같이 치료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훨씬 그래서 남편이 더 잘 이해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공부는 어땠어요? 그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었을 아니, 것 같은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버스를 한 번은 탔는데 여기 장애인석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고 오는데 너무 힘든 거여서 제가 앉으면서 한 말이 난 장애인이야. 언어 장애야. 영어가 이해하시죠? 네, 뭐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있는데 근데 이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뭘 물어보셔도 오케이 막 이렇게 가야 되는. 네.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그죠? 너무 쌓이죠. 그래도 이제 석사를 여기서 한국에서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대단하세요. 네. 애들 2명을 데리고. 그러게. 그 애들 뒷바라지만 하는 해도 엄마들도 있는데 네, 그것도 힘든데. 힘든데. 네. 내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래도 또 아이들한테도 그 경험도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뭐 그래도 또 엄마는 또 네, 해야 될 일은 하니까. 근데 비교적 제가 뭐 애들한테 잔소리나 이런 거는 많이 안 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유학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계셨어요? 4년이요. 4년. 네. 그래서 이제 학위 받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얼른 이제 하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기숙사 학교를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저희 아들이 하루는 오더니 엄마 나는 내놓은 자식 클럽이야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다른 엄마들의 관심. 그렇죠. 다른 아이들은 막 너무 엄마들이 막 이렇게 챙기고 하는데 자기하고 몇 명은 엄마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저는 애한테도 이렇게 너 이거 할래? 뭐 어디 학원 갈래? 그러면은 아니 싫어.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하고 안 보냈는데 어떤 엄마가 그런 걸 애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똑같으시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그 자녀들이 지금 다 잘 되는군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그랬어요. 요즘에는 네. 아이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옛날에는 엄마는 사랑과 자애롭고 희생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요즘에 엄마라는 이미지는 정보 전달자 내지는
그 매니저죠, 아이들의 뭐. 매니저 매니저. 네. 그런 느낌이어갖고 그 엄마의 이미지가 굉장히 옛날하고 다르다고 다르죠.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요즘에는 자애로운 아버지와 정보가 정확한 엄마가 네. 필요하다 뭐 이런 네. 얘기 하던데 네. 그렇게 안 하는 게 두 분을 보니까 아니 그냥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바빠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바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 발등 불 끄고 뒤돌아보면 밥 먹었지? 네, 그런 거죠. 그쵸. 아, 네. 근데 그거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만은 네. 김경숙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아니 저도 그래요. 유학하고 와서 정말 저도 제 발등 어쨌든 네. 배우고 왔으니까 또 예, 학교로 가고 바쁘게도 하다 보니까 연결이 또 되고 네. 또 그 음악 치료사의 경력을 지금까지 쌓아서 이렇게 되시기까지는 네. 얼마나 바쁘셨을까 그쵸. 하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학교 남편이나 회장님까지 하시려면 그러게. 공부도 계속 아니, 하셨어야 되고 학교 회장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네, 네. 하게 됐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정말 뭐 잘 지원해주지 않는 그러네요. 지지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힘든 길인 거죠. 네. 근데 처음에 음악 치료를 시작할 때는 어떠셨어요? 그 느낌과 그 경험을 좀 공부할 공유해 때는 주세요. 일단은 아이들 키우고 끝나고 와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되게 재밌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대상자 실습을 저희가 나가야 되니까 가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다 보면 예전에 제가 했던 음악이랑 정말 저희가 실습 나가면 네. 뭐 이런 거 그냥 흔드는 그런 건데도 제가 앞에 한번 네 줘보세요. 앞에 나가서 그렇죠. 자 이거는 그다음에 진짜 괜찮은데요? 네, 우리 단호박 때문에 네, 단호박 그거를, 선생님은 네. 너무 빨가면 안 되니까 네, 그거를 한번 옷이 너무 쳐보시겠어요? 빨가셔가지고 네. 이 마이크까지 빨간 데다가 그럼 저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네.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가면 뭐 그 대상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 네, 분들이시다 그러면은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면 이렇게 그냥 네. 지금 이렇게. 오히려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 해야 돼 알아야 돼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같이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긴 것도 다 다르네요. 달라요. 그리고 악기들이 예. 처음 보는 악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저는 이제 뭐 그 음악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도 하거든요. 이제 네.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때문에. 근데 가면 처음에 이걸 딱 드려서 저 따라해보세요. 이러면 이거 유치원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는 맨정신에는 노래를 한 적이 없어요. 뭐를 한 잔 돌리고 하시던가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남자분들이. 그렇죠. 공감. 맞아. 네. 맨정신으로 노래방 가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제가 요즘 아이들과 또 굉장히 차이점을 느끼는 게 코인 노래방을 아이들이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노래만 정말 하려고. 그리고 학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틈에 딱 코인 노래방 가요? 500원 1,000원 내고 그 노래를 자기네들이 하고 이제 그 틈 사이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노래 음악이라는 게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있는 거죠. 네. 아이들 같은 네. 경우에. 네. 근데 저는 500원 1,000원 내고 딱 노래만 한다는 거가 약간 네. 그런 의아한데 이제 어쨌든 뭐 술 먹고 가는 것도 이제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또 이런 커뮤니티 네. 또 이렇게 공감 이런 거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게 뭐 술 안 먹고 가본 적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변하던가요? 하시죠. 다 나중에는 나중에 다 하세요. 나요? 네. 그리고 너무 뭐 시원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네,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그러면은 교수님 이런 새로운 악기 이런 거를 도입하거나 외국에 있는 것들을 또는 그거를 좀 우리에 맞게 응용해서 개발하거나 네, 이런 네. 것도 음악 치료사들이 하나요? 아니요. 그 악기 물론 저희가 이제 활동에 필요하면 뭐 만들어서 쓰거나 네네. 요새는 뭐 페트병 그런 것도 네, 하죠. 그런 것도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악기를 뭘 고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거 다 처음 보는 거라 그쵸. 음악 치료사님들이 개발한 악기인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악기 기존에 있는 악기예요. 네. 이런 건 뭐예요? 그거는 우드블럭이라고 해서요. 아. 네. 뭐 오르프
그 네, 네, 음악 네. 교육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아이들. 치료 악기로도 하고 또 요새는 유치원에서도 저런 악기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편하면서도 이거 그쵸? 많이 흔들- 쓰잖아요. 네, 노래방에서도 흔들면서 많이 쓰잖아요, 많이 그잖아요. 근데 아니, 이런 거는 못 봤죠. 네, 저는 이제 네. 이거는 많이 봤는데. 네, 네, 이런 네. 것도 처음 보고요. 이거는 이런 정말 에그 쉐이커 신기해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요게 요 컬러가 색깔이 쏙 네 들어오니까. 이제 색깔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소근육, 대근육 이렇게 운동 그러네. 향상도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손을 또 많이 움직여야 치매 어르신들은 이게 정말 계란색이 있어요. 어. 색이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려고 하시는 분도 그래서 있고. 색깔을 정확하게 입히는 게 낫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활동도 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미국에서 배우신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석사 했던 거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가서 제일 좋았던 거는 도서관에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었다는 거. 제가 음악 이제 치료에 한국에서는 대해서. 1세대다 보니까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은 그때 40년, 50년 역사가 있으니까 도서관에 너무 책이나 논문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게 많아서 정말 아주 마음껏 공부는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언어 장애 때문에 그래서 네, 수업할 때 막 그 미국 애들 떠들면 내가 속으로 내가 니네들보다 더 낫다. 내가 말만 트이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네, 그러고서 했었죠. 근데 거기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좀 깊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수 있었네요. 네. 정말 외유내강이시네요. 네, 너무 부드러우신데 네. 이렇게 근성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번아웃을 그러니까 극복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논문 쓸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논문은 어떤 거 쓰셨어요? 저는 발달장애 아동들을 첫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오면 저희가 어세스먼트 사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달장애 아동들이 오면 저희가 음악 치료를 목적을 잡아야 되는데 이 아이의 어느 영역이 가장 취약한지를 빨리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하는 그 평가 도구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좀 사용이 되고 네,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책도 나왔었고.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직접 그 뭐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 회장이시고 네. 교수님으로 이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네. 가르치시면서 이제 뭐 느끼는 거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가 사실은 배우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음악 치료사들이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자기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밖에 외부에서도 좀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고 배출된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지금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 적어지는 추세도 있기도 하고 또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런 교육에 대한 인정, 사회적인 인정, 인식 이런 게 잘 되어주면 정말 우리가 질 좋은 음악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귀결이 될 것 같아서 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학문인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또 음악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흥도 좀 있어야 기본적으로 돼. 네, 있어야 네. 되고 끼도 있어야 네, 되고 네. 또 리더십 같은 게 있어야 이제 되고요. 이끌어가야 네,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음악 치료사가 되는 거는 조금 접어두고 음악 치료를 받는 길을 좀 더 모색해 보는 걸 결론을 좀 삼을 네. 아니 받으시다가 또 치료 공부를 하실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벌써 한국에서 음악 치료를 1996년, 네, 6년에 그 특강을 듣고 97년에 97년에 대학원 시작했고. 했으니까 네, 거의 이제 26년, 7년 이렇게 되어가고 진짜 되셨네요, 있어요. 올해. 네, 근데 한 번도 제가 음악 치료를 선택한 거를 후회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네, 너무 좋은 학문이고 하면 할수록 이게 또 제 어떤 삶의 의미나 가치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좀 열악한 환경이 자꾸 돼가는 게 있어서 좀 속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학회장이 됐으니까 좀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거에 뜻을 같이 해주는 분들이 또 계셔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분야라는 걸 오늘 제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또 이제 이렇게 착착 있네요. 앞으로 그죠? 네, 네. 건강하셔야겠어요. 네. 근데 음악 치료 활동을 하다 보면 건강은 이렇게 그냥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그렇죠. 저 나이보다 젊어 보이지 않나요? 아니, 굉장히 그죠? 젊은 네. 나이는 비밀입니다. 네,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는데 조금 언니시죠. 네. 그래서 네. 음악하면 확실히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 음악이 주는 또 힘과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서 음악 치료사분들이 다들 성격들도 좋으시고 얼굴 표정도 다 많이 네, 달라지시고 네, 좋아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마음이 네, 새록새록 생깁니다. 네. 가족들도 지지를 열심히 해주나요? 네,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본인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을 해서 네. 자기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엄마가 직업을 갖고 특히나 그런 의미 있는 직업을 네. 갖는 거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가 실습도 해야 되니까 네. 그걸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시켜보고 네 연습으로 애들 앉혀서 하니까 엄마가 뭐를 하는지도 알고 아. 자기네들도 하면서 즐거웠던 부분도 네.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저한테 그 치료를 받던 클라이언트가 고등학생 아가씨였는데 저희 딸 선물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갖고 와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딸도 엄마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네, 선물도 하고 그러니까 장애가 심한 클라이언트였는데도 네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지금 그 클라이언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20세 정도인데 이제 그때 고등학생으로 해서 처음 음악 치료를 받으러 왔었어요. 근데 가정적으로 굉장히 유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기 치료나 교육이 거의 안 돼 있던 우리가 인식이 또 상태. 네. 없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이 네, 더더군다나.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말 기능, 역량을 오히려 더 네, 오히려 잠재력을 네,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죽였네요. 훨씬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클라이언트였어요. 근데 네. 근데 음악 치료 받으면서 많이 네,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네. 그 잠재력이 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고. 어쨌든 본인이 어디 가서 못하는 것들을 음악 치료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삶의 질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우리가 왜 직업에 뭐 귀천이 없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지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지나면서 돌이켜 보면은 직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이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직업을 갖는 게 굉장히 오래 갈 수 맞아요. 있고 네. 힘들어도 극복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그런 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우리 특히 한국인들이 음악적인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뭐 있고 많이 좋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K-팝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음악들이 이제 또 많이 나가고도 있고 한데 음악 치료사로서도 이제 앞으로 더욱더 세계적으로 발전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물론 생기고.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 네. 그동안 진짜 좋은 말 너무 많이 들어서요. 감사하고요. 혹시나 음악 치료사를 꿈꾸는 분들은 또 네, 연락 주셔도 연락 주세요. 되겠습니다. 네. 네. 음악 치료사 김경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